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망해가는 가게도 대박나는 가게로 바꾸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영업활동을 하거나 크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등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손님도 별로 없고 돈이 잘 벌리지 않는다며 날마다 한숨을 쉬며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답은 떠오르지 않은 채로 그저 시간만 흐르고 마침내 한계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또 다른 일을 시작해보지만 역시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로 그저 매번 직업 변화의 이력만 화려하게 쌓여갑니다. 그 때문에 간판 장사와 명함 장사는 불황이 없다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죠. 그렇다면 이처럼 그들이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자본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라서? 아니면 운명일까요? 사주팔자? 제 아무리 온갖 변명을 갖다 붙이며 고민을 해봐도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채로 그들은 더욱 깊은 고민의 미로 속을 헤매이게 되죠. 그러나 실패의 원인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손님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관점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의 주인은 틈날 때마다 손님은 정녕 무엇을 원할까를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므로 결국 더욱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많은 손님을 끌게 되어 가게는 날마다 더욱 번창하는 반면에 장사가 안 되는 가게의 주인은 밤낮으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골몰하다가 결국은 손해본 것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 더 값싼 재료를 쓰며 더욱 저급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등 허튼 욕심을 부리다가 마침내 손님들로부터 더욱 외면을 당하여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영업을 포함하여 모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영업 중에 대중음식점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과 모든 비즈니스에도 동일한 개념이므로 잘 참고하시어 소중한 통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대중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맛있는 음식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의 양입니다. 물론 음식 맛이 좋아야 하겠지만 그 음식점이 형편없는 요리 솜씨로 운영하는 공감 능력 제로의 강심장 주인이 운영하는 가게만 아니라면 음식점들의 음식은 얼추 비슷비슷하게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제 아무리 소문난 맛집을 여러 군데 다녀봤어도 실상 음식 맛은 일반 가게랑 별 차이가 없더군요. 다만 손님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갔을 때 많은 손님들이 여기저기 앉아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역시 식욕이 샘솟고 덩달아 맛있어하며 열심히 먹게 되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문난 맛집들은 하나같이 음식량이 일반 가게들에 비해 많다는 사실이며 그 맛집 음식점들이 과거 무명시절에 손님을 끌기 시작한 것도 역시 맛이 아니라 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의 양은 식욕을 끌어당기는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많은 양의 음식을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음식을 죄다 먹을 수 있다는 욕구도 함께 생기면서 사람의 미각세포를 더욱 활성화시켜 평범한 음식일지라도 더욱 맛있게 느끼도록 하는 생리적, 심리적 작용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 가게가 유명해져서 손님이 많이 보이게 되면 음식 먹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는 소리까지 여기저기서 ASMR로 들려오며 청각을 자극함으로써 결국 그 소리가 실제로 미각으로까지 이어져 음식 맛은 한층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먹을 때보다 여럿이 먹으면 더 맛있는 것은 단지 심리적 효과만이 아닌 생리적 효과까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음식의 양은 많아야 합니다. 그것이 손님들이 대중음식점으로부터 원하는 1순위 요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과 비즈니스에서도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건의 양은 인색하지 않고 충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게의 주인들은 손님들이 음식이 너무 많아서 다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그건 국가적으로도 낭비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손님의 심리를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뭐니뭐니 해도 음식을 남기는 사람보다는 다 먹는 사람이 훨씬 많으며 중요한 것은 음식을 깨끗이 다 먹는 손님이든 밥만 먹고 남기는 손님이든 그들은 모두 자기가 시킨 음식의 양이 충분히 많기를 원한다는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음식량이 많아야 식욕을 돋구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음식량이 많아야 손님으로 하여금 손님 자신이 그 음식점을 방문해서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봤다는 심리적 포만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며 이렇게 그 가게에서 한번 이득을 보았다고 느끼는 손님이 다음에 출출할 때 또 찾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가게에 가보면 음식 내용이 아주 인색하기 그지없죠. 음식값은 음식값대로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음식의 양이 적으니 당연히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속으로 그 가게를 방문하는 바람에
뭔가 손해를 봤다는 느낌을 받은 손님은 향후 다시는 그 가게를 찾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손해보며 이른바 호갱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긴 음식에 대해 국가적 낭비를 운운하며 아직도 음식을 쥐꼬리만큼 내놓는 가게의 주인들은 하루속히 마인드의 전환을 해야 하며 국가적 낭비 운운하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결국 가게가 망하게 되어 돈 잃고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인생 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원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가게 주인과 종업원의 친절입니다. 제가 수많은 대중 음식점들을 다녀봤지만 어쩌면 그렇게도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같이 무뚝뚝하거나 불친절한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 식으로 손님을 응대하고도 돈을 벌겠다며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모습이 그저 신기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음식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가게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면 손님의 기분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게는 음식 내용을 무기 삼아 그 손님을 어느 정도는 계속 찾아오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손님의 잠재의식 속에는 언젠간 그만 와야겠다는 모종의 저항의식이 생기게 되니 많은 손님들의 가슴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훗날 어떤 일이 생길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 맛도 나쁜 데다가 불친절하기까지 한 가게라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반대로 음식 내용도 알차고 좋으면서 주인이 친절하기까지 하다면 향후 그 가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안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사가 안 되는 가게의 주인에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충고를 해주면 과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내 경험상 10명 중 8명 이상은 비웃거나 기분 나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답니다. 요즘 재료비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알기나 해. 손님한테 그렇게 많이 주면 뭐가 남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다지 신빙성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재료비가 오른 만큼 이미 음식값도 올랐기 때문이며, 둘째는 재료비 운운하는 주인치고 손님한테 친절한 주인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친절은 재료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최고의 광고인데도 주인이 손님한테 불친절한 것은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주인은 심지어는 손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기까지 한답니다. 재료비, 인건비 등이 올라서 힘든데 손님들이 원하는 것은 엄청 많으며 주인의 입장을 전혀 몰라준다고 하소연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손님이란 원래 주인의 사정을 헤아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가게 주인은 손님이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손님의 마음과 요구사항을 헤아려주는 일에 골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이러한 마인드의 전환 없이는 그 가게는 앞으로도 영원히 잘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내가 말하는 대로 며칠을 해보고 나서 그래도 손님이 별로 없다고 투정하며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데, 그런 행동이야말로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죠. 씨앗을 심었으면 땅속에서 자라나고 싹이 트이는 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는 법인데, 그런 식으로 촐싹거리며 왔다리 갔다리 해서야 무슨 일인들 제대로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요? 가게 주인의 이와 같은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색한 처신의 근원에는 바로 교만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나의 관점인데요. 되게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남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므로 손님에게도 함부로 대하기 쉽고, 손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마음은 급기야 인색함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제품과 서비스를 엉망으로 제공하여 손님을 더욱 기분 나쁘게 만들고 결국 발을 끊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성공의 필수 요소라는 것은 단지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만의 개념이 아니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도 모두 적용되는 매우 소중한 인생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행여 인색한 마음 대신에 늘 후하게 베푸는 마음으로, 그리고 행여 교만한 마음 대신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처신함으로써 상대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 거친 인생살이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지는 성공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